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임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선임을 예방했습니다. 박양우 장관은 불교계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등 협조는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11월 방가사유상 전용 전시관을 마련해 일반에 공개합니다. 조선시대 불상과 불화를 조성한 장인을 테마로 한 특별전과 문화유산 과학센터 설립도 추진합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9개월 만에 정각회 첫 정기법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초청법사 일목 스님은 화를 버리는 지혜에 대해 법문했습니다. 이원욱 정각회장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하고 민주화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구금된 정치인 석방과 국제사회 공동 대응에 한국 정부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된 공불련이 올해 지역 모임 활성화와 우수 신행 사례 시상에 나섭니다. 회원들의 신행 활동 위축을 막고 불교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임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선임을 예방했습니다. 박 장관은 불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조는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연등회 세계유산 등재와 전통문화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박 장관의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2년여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을 앞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박양우 장관은 퇴임 전에 원행 스님을 꼭 찾아뵙고 코로나19 대응과 종교 화합 노력 등에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며 예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종교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가르침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퇴임하기 전에 그래도 꼭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원행 스님은 연등회 세계유산 등재를 비롯해 종교계와 전통문화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박 장관을 격려하고 퇴임 후 활동에도 기대를 표했습니다. 후학들도 양성하시지만 더 큰 일도 맡아서 하시고 이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이제 조언도 좀 이제 더 하시고 더 편애하시기 바랍니다. 박양우 장관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불교계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전통문화를 함께 발전시켜왔다는 성취감이 컸다며 지난 2년을 되짚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불교계가 보여준 희생과 방역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후 역할에도 기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불교계 협조는 정말 저는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총무원장 스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아마 불교계와 앞장서서 이렇게 코로나 방역에 아마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우 장관은 퇴임 후 후학 양성과 더불어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임기 중에 하지 못했던 마음챙김과 휴식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차기 장관에 내정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슈페르 시구 때 월라샤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양국 우호 증진과 지혜 조언자로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아프리카 대륙 관계자로는 처음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한 슈페르 대사에게 한국 전쟁 당시 병력을 파견하는 등 국가적 위기에 도움을 준 에티오피아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슈페르 대사는 당시 황제의 군대를 파견한 에티오피아는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국 정부와 국민이 보내온 방역 물품으로 더욱 각별해졌다고 화답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에티오피아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세계 유산에 등재된 연등회 축제 공식 초청도 제안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11월 불교미술의 정점인 반가사유상의 전용 전시관을 마련해 일반에 공개합니다. 올해 조선시대 불상과 불화 등을 조성한 장인을 테마로 특별전을 준비하고 문화유산 과학센터 설립도 본격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동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립중앙박물관의 신축년 기조는 삶과 세계, 미래의 연결로 출발합니다. 먼저 국보 제78호와 83호 반가사유생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전용 전시관을 구축합니다. 박물관의 브랜드 유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불교 유산의 역사와 예술성을 고려 상설 전시관 2층을 개편해 440제곱미터의 상징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핵심 과제이자 오는 11월 개관을 목표로 현대적 건축미가 더해져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오묘한 미소와 사유의 철학이 담긴 성보의 보편적 가치를 적극 공유할 계획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장소 부분입니다. 방가사의상이 조각품인데다가 거기 아우라가 굉장히 큰데 지금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 하나 하고요. 한 점은 전시되어 있는데 한 점은 항상 전시되지 않고 수장고에 있다는 겁니다. 상설 전시실에서도 두 점을 다 같이 전시할 수 있는. 최근 중점 사안으로 떠오른 유물 보존과 객관적 검증을 담당할 문화유산 과학센터도 본격 착공합니다. CT와 엑스레이, 3D 스캔 등 기관의 또 다른 전문성을 중심으로 보존과학 빅데이터를 구축해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며 오는 2024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AI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그것으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여기에 이제 전문가의 안목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면 거의 정확률은 90% 이상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관련 기획전은 오는 12월 진행되는데 조선시대 불화와 불상을 조성한 장인을 테마로 현진 스님과 절악 스님 등 역사 속의 인물 탐구와 함께 총 250여 점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일반인 만족도가 낮은 기증관의 재구성과 어린이 박물관 확대 개편, 지역 소속 박물관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문화의 저력은 5,000년 대한민국 역사 속에 있었고 전 세계 문화 강국으로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이 박물관에 있었다라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새로운 관장 취임을 토대로 위대한 성보에 힘을 실은 박물관의 청사진은 향후 대중포교와 함께 한국 불교를 알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9개월 만에 정각회 첫 정기법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첫 초청법사는 일묵스님으로 화를 버리는 지혜에 대해 법문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정각회가 국회 개원 9개월 만에 첫 정기법회를 열었습니다. 정각회와 국회 직원불자회는 어제 의원회관 화상회의실에서 제따와나 선원장 일묵스님을 초청해 비대면 온라인 법회로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성행스님의 20대 국회 마지막 법회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와 강화를 거듭하면서 정각회 정기법회가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원욱 정각회장은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법회의 아쉬움을 전하면서 비대면 법회지만 수행과 정진의 마음은 더 신실해지길 기대했습니다. 법회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온라인 법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비대면 법회로 진행합니다만 수행 정진을 향한 마음만은 대면 법회 때보다 더욱 신실하게 채워주시고. 이날 첫 정기법회에 법사로 초청된 제따와나 선원장 일묵스님은 화는 대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마음이라며 화의 속성을 이해하고 통찰해야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화는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기에 방치하고 반복하면 병적인 정세로 발전할 수 있다며 알아차리고 잘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묵스님은 화의 반대는 자애와 자비라며 자비심의 발현이 화를 버리는 토대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이나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 하나는 이제 어떤 대상이 나타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달라붙는 마음이고 하나는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인데 이 두 가지가 거의 우리 삶의 전반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대면으로 열린 이날 정기법회는 정각회 불자의원과 직원 불자 30여 명이 줌으로 접속해 참여했습니다. 정각회와 국회 직원불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된다면 다음 정기법회 역시 비대면으로 봉행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화 원상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1일 발생한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민운동이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부는 쿠데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폭동과 사회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얀마는 2015년 총선을 통해 50여 년의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이번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금됐습니다. 외신과 SNS에 따르면 현지 시간 3일 오후 8시를 기해 양곤시에서 시민들이 차 경적을 울리고 냄비나 깡통을 두드리며 쿠데타에 대한 항의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등을 두드리는 행위는 미얀마에서는 악마를 내쫓아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자 국회의원 모임 정곽회 회장 이원욱 의원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훼손을 강력히 규탄하고 선거를 통한 정당한 권력이 미얀마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군사 쿠데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나 한국은 군사 정권을 거쳐서 민주화를 이룬 국가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단호하게 대처함으로 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결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구금된 정치인 석방과 민주화 원상 회복, 국제사회 공동대응에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 UN 등 국제기구의 미얀마 국민 보호와 민주주의 질서 회복,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평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인데요. 미얀마에서 안타깝게도 수지 정권이 무너지는 그 쿠데타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도 군부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기간을 아주 수십 년간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연상이 되고 미얀마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군부는 사람들의 집단 행동 방지를 위해 각 사회 분야의 리더들을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미얀마 문민정부 장차관급 24명은 경질되고 일부 인사는 구금되는 한편 민주정부를 지지했던 스님들까지 군부가 연행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가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올해 지역 모임 활성화와 우수 신행 사례 시상 등에 나섭니다. 회원들의 신행활동 위축을 막고 불교 무다 확산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손창동 공불련 회장에게 올해 사업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 조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았지만 계속된 코로나19 위기로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공불련이 올해 지역별 소모임 활성화와 개인 신행 장려에 나섭니다.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창동 공불련 회장은 어제 임기 2년차를 맞아 코로나19 시대에 소속 회원들의 불심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국 단위 법회는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본다면은 지역 단위 어떤 공무원 불자회하고 같이 해서 지역 단위로 전국 손해를 하면서 좀 소규모 법회나 간담회 이런 형식의 자리라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손창동 회장은 지난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시범 운영한 공직자 공감스테이가 큰 관심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불자가 아닌 지역 공무원과 20, 30대 공무원의 참가 문의가 많았다며 올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교관 등을 위한 템플스테이 기회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종교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와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취임을 할 때 외국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쪽으로도 우리 불교를 좀 알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교관 또는 외국의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게 좀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가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도록. 공불련은 이외에 각 지역과 기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면서도 개인 신행에 매진하는 불자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회원 장려 정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문화 확산에 맞춰 지역별 또는 회장단 간의 화상회의 등으로 유대관계를 다지고 신행 우수 사례를 공유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단위 불자회에서 좀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 활동을 잘하는 기관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사례를 좀 우리가 잘 발굴을 해서 다른 기관에다가 전파를 해주고 활동이 좀 장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볼까 합니다.
공직사회에서 공무를 맡는 불자들의 단체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약이 큰 공불련은 종단과 유관단체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로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입춘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입춘 기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그동안의 신행을 점검하며 올 한 해 가정의 행복은 물론 코로나19가 종식되길 염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새해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입춘 기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불자들은 서울 조계사를 찾아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며 그동안의 신행을 점검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또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하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좀 올해는 좀 없어져서 좀 작년 옛날처럼 좀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입춘 기도법회에 이어 소원지를 태우는 소지의식도 진행됐습니다. 조계사는 불자들의 바람이 담긴 소원지를 태우며 하는 일이 모두 원만성취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주지 지연 스님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가 함께 잘 극복해 나가고 공덕을 쌓는 한 해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입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부터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이 다 없어지고 모든 국민이 희망이 넘치는 그런 한 해의 입춘이 되었으면. 서울 봉은사에서도 입춘 기도법회를 열어 올 한 해 기도로 몸과 마음을 밝혀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선조들은 24절기 중 동지에는 하늘의 기운이, 입춘에는 땅의 기운이 시작된다고 여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 정진하라며 매일 아침 3배로 하루를 시작해 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근면 성실하고 분수에 맞게 생활하면서 남에게 화를 내거나 욕심을 내지 말고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항상 베푸는 자비심이야말로 그 자체가 바로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원만하고 또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땅의 기운이 새롭게 시작되는 입춘을 맞아 사부대중은 희망찬 한 해를 설계하고 수행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가 이틀간 관내 6개의 시군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비의 떡국떡 각 2kg을 3,0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기획국장 태설 스님이 대표로 관내 지역을 순회하고 지역 대표 사찰 주지 스님들이 각 지역별 전달식에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에는 공주시청과 부여군청, 청양군청을, 2일에는 서천군청과 논산시청, 금산군청을 방문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과 쓸쓸한 설날을 맞이하는 분들을 위해 떡국떡 2kg씩을 진공포장해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을 비롯한 각 지역 지자체장들과 복지 담당자들은 마곡사가 지역사회를 위해 직접 물품까지 전달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어제는 입춘이었는데요. 전국 사찰에서는 입춘을 맞아 나눔과 보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을 돌아보고 공덕행을 쌓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월 4일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